요즘 들어 주변에서 일을 잠깐이라도 그만두고 쉬고 싶다.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사실 누구나 하루쯤은 업무나 일상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그냥 오늘부터 그만두고 놀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통장 잔고나 투자, 은퇴 계획 등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젠 좀 놀아야지라며 과감히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적잖게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은퇴 준비 혹은 은퇴 후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통장에 1억도 없으면서 쉬겠다고요? 지금 미쳤습니까? 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달고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나름의 계산 없이 일단 쉬고 보자 식으로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릴 때가 많거든요. 특히 1억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 사회에서 은퇴 자금 혹은 긴급 자금으로 흔히 언급되는 기준점 중 하나예요. 물론 1억 원을 모았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놀고 먹어도 평생 문제 없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1억 원도 못 모은 상태에서 장기 휴식이나 조기 은퇴를 꿈꾸는 건 여러 면에서 위험하기 때문이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인생의 행복과 건강이라지만 현실을 무시하면 결국 행복도 건강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3가지 정도 들어 왜 적절한 자금 마련 없이 쉬거나 은퇴를 선언하는 게 위험한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1. 조금 모아서 당장 퇴사했는데 1년도 안 돼 발등에 불 떨어진 경우. 제 지인 중에 30대 중반의 A씨가 있어요. 그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워낙 피로감도 컸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 금액이 사실 45천만 원 정도였어요. 게다가 투자나 다른 수익 구조도 전혀 없는 상태였죠. 그래도 아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과감히 사표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대요.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커피 한 잔 푹 자고 여행도 짧게 다녀오고, 그런데 문제는 고정 지출이 계속 나간다는 거였죠. 집세, 보험, 생활비, 가끔 예기치 못한 지출까지. 만약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 수 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는 독립 생활을 고집했어요. 결국 1년도 채 안 돼서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났고 새로운 일을 구하려 했는데 또 경력이 애매해지고 공백 기간이 길어지니까 취업도 쉽지 않아요. 마음의 여유를 찾겠다고 무작정 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불안정하고 초조한 상태가 된 거죠. 교훈. 적금 몇 천만 원 정도로는 길게 버틸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익원이 전혀 없다면 더욱 위험해요. 노후 자금이라거나 내가 진짜 힘들 때 쓰는 비상금조차 없다면 더더욱 휴식 결정을 쉽게 내리면 안 돼요. 2. 상속받을 돈이 있다고 믿고 조기 은퇴했다가 낭패 본 경우. 두 번째 사례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B씨의 이야기예요. 40대 초반인데 부모님이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편이라 조만간 큰 돈을 물려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는 조기 은퇴를 선언했어요. 마침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 질려 있기도 했고요. 통장에 1억 없으면 그래도 곧 상속받을 거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이었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달랐죠. 부모님 쪽에서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자산의 형태도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 대부분이었어요. 결국 상속이 당장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집을 처분하려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파는데 오래 걸렸어요. B씨는 이미 나 은퇴했어라고 선언해버린 상태라 도로 직장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생활비 압박이 심해졌고 배우자와 갈등이 생겼어요. 부모님에게 빨리 내 못 좀 달라고 하기에는 죄송하기도 하고 쉽지 않죠. 결국 이래저래 모아둔 현금이 몇 달 사이에 거의 소진되어 다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왔지만 그동안 경력 공백이 있다 보니 맞는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교훈. 부모님 자산이나 상속은 정말로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변수도 생길 수 있어요. 설사 상속받는다고 해도 모든 절차가 원하는 시점에 착착 진행될 거란 보장은 전혀 없어요. 남의 돈, 미래에 받을지도 모르는 돈을 기대하고 안일하게 결정해서는 안 돼요. 3. 충분한 은퇴 자금 마련 후 여유롭게 쉬는데 성공한 경우.
마지막으로는 성공 사례 하나를 볼게요. C씨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퇴직 시점을 미리 계획하고 차근차근 은퇴 자금을 모았습니다. 통장에만 돈을 묵혀둔 게 아니라 중장기 투자나 연금 상품, 그리고 작지만 월세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도 하나 마련했어요. 일찍부터 은퇴 후에 돈 걱정으로 발목 잡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준비를 해온 거죠. 덕분에 C씨는 회사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나서도 생활 자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충분히 풍족하게는 아니어도 이 정도면 당장 재취업 안 해도 몇 년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 싶은 수준이었죠. 물론 C씨도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한 건 아니었겠지만 최소한 은퇴 시점이 다가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돈을 모으고 투자하고 절세 방법까지 고민해둔 게 주요했다고 봐요. 결국 그는 지금도 가끔씩 파트타임 컨설팅을 하면서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발휘하고 또 적절히 휴식도 누리면서 세컨드 라이프를 아주 잘 즐기고 있어요. 교훈. 장기적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소극적이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삶의 선택지가 훨씬 다양해져요. 재취업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실제로 심의 질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안정감이 생겨 가족과의 관계나 개인 삶도 더욱 윤택해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목표 금액부터 설정해보기. 1억이 무조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람마다 주거 형태, 부양가족, 지역 물가 등이 다르니까요. 다만 나만의 안전 최소 자금을 먼저 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씩 2년 버틸 정도의 금액, 혹은 적어도 6개월을 연간은 아무런 수입이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잡아보는 거죠. 고정 지출 먼저 파악하기.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등 쉴 때도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꼭 체크해야 해요. 사람마다 내가 쉬면 아무 데도 안 나갈 테니 돈이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집에만 있어도 생각보다 돈이 꽤 나가거든요. 전기요금, 식비,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 혹시나 경조사에 필요한 지출 등등. 휴식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소소한 수익 구조 만들기. 무작정 쉬더라도 온라인 강의나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조금이라도 수익화할 수 있는 취미나 기술이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SNS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도 용돈벌이 정도는 가능하니까요. 중요한 건 휴식 기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일정 부분은 건설적인 활동을 하면서 나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은퇴 이후 재취업 가능성도 염두에 두기. 내가 진짜 당장 퇴사해도 괜찮을 만큼 돈이 넉넉하지 않다면, 혹은 내 커리어가 다시 채용될 만한 스펙이나 기술이 충분치 않다면 너무 길게 쉬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경력이 끊기면 새로운 기회를 잡기가 훨씬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난 뭘 해도 잘 먹고 살 자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량과 준비가 필요해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현실 체크 필요. 결국 돈 이야기예요. 우리가 굴욕적이더라도 일단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적정 월 지출이 얼마고 현재 통장 잔고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또 투자나 다른 수입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이죠. 마음이 편하려면 현실적인 수치가 뒷받침되어야 해요. 괜히 불안한데 억지로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 결국 제대로 쉬지 못해요. 마무리하며, 통장에 1억도 없으면서 쉬겠다고요? 지금 미쳤습니까? 라는 제목은 사실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충동적으로 퇴사나 은퇴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이후에 고생하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에 이런 강한 표현을 써봤습니다. 물론 현금 1억 원이 있다고 해도 개인 사정이나 향후 계획에 따라 그 정도가 모자랄 수 있어요. 반면에 1억이 없어도 본인의 스킬이나 여러 대체 수입원이 있다면 또 가능성이 열리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유롭게 쉴 만큼의 자금이나 든든한 뒷 배경 없이 무조건 지금 일하기 싫어, 그만두자 하고 뛰쳐나갔다가 더 큰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나 퇴사, 은퇴,
장기 휴식을 고민 중이라면 먼저 나의 통장 잔고, 투자 구조, 고정 지출, 앞으로의 커리어 가능성까지 두루 살펴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동시에 우리 삶은 짧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고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아쉬움 없이 진짜 휴식을 만끽할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 바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몇 달 혹은 12년만 더 버텨서 충분한 대비를 한 뒤에 떠나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거죠. 진짜 휴식과 여유로운 은퇴, 그리고 안정된 삶이 것들을 꿈꾸는 모든 분들이 이번 글을 통해 현실 점검의 기회를 갖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길 바라요. 언제나 계획을 철저히 세운 뒤에 큰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또 쉼의 만족도도 크게 높여준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